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남 창원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10월 31일 날 토요일 날 현재 지금 9시, 저녁 9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에 저희 고객님께서 유튜브 애독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연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꿀팁을 드린 후에 본 물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텔 황제님. 저는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3년 뒤에 모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35살 자영업자입니다. 늘 유튜브로 강의 들으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에겐 강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에겐 모텔 창업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혹시 모텔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듯하여 관련 강의를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실전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 매물을 찾아 모텔 운영을 해보고 향후 매매 물건을 찾아보는 게 맞는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역시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바로 우리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명함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우리 꿀팁 하나 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애독자 여러분 중에서도요.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과 고객님과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 잠깐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일산 거주하고 계시고 3년 후에 이제 창업을 할 계획이시죠. 네,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향후에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를 내사해 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사전에 연락 주시고 한번 방문 요청을 드렸는데요. 조만간 한번 방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나면 또 이제 제가 많은 정보를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산에서 계시고 3년 후에 이제 창업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대표적인 거 한번 몇 가지 여러분께도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텔을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말이죠. 오늘 공개롭게 오늘 이제 30일에 시험을 봤고요. 제가 이제 특강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애독자분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저에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컨텐츠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인중개사 학습 방법에 대해서 호텔 황제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번 보여달라, 공개해달라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같이 올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말이죠. 요즘에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 문제도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향후에 부동산 관련 일을 사업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그리고 현대인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국민고시라고 하죠. 국민고시 아주 유용하고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어디에 가서 사기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텔 모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사기는 당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또한 평균 수익률은 누릴 수 있고, 향후에 시세 차익도 다른 제3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확률도 높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도, 이 정도 여러분께서 취득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호텔 황제도 이제 경매 학원을 한번 다녀봤거든요. 등록해서 다닌 건 아니에요. 한 맛보기로 한번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격증이 있는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들어도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40명, 50명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과연 저분들은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거를 다 이해하고 듣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100%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네, 경매든 아니면 뭐 어떤 부동산, 주택이든, 네, 또는 뭐 임야든 뭐 토지든 어떠한 부동산이든 간에 호텔, 모텔도 마찬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자격증이 꼭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냥 인강을 정도 들으시면서 상식선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부동산을 여러분께서 향후에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취득하시게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년 후에 이제 모텔을 창업하실 계획인데 어떠한 거를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직접 경험. 두 번째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3년 후에 우리 고객님께서 직접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직접 경험을 말씀드리면 유튜브 검색창에 말이죠. 네, 호텔업이라고 있습니다. 호텔업. 호텔업에 들어가면 구인 구직란이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알바를 구하는 그런 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이 된다면 하루 알바 가능하거든요. 알바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알바 내용이 모텔도 될 수 있겠고 호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일산에 거주하시니까 가까운 이제 수도권에서 하루 일일 알바를 해보시면 아주 유리해요. 이 알바 내용이 청소가 될 수 있겠고요. 카운터 보조 일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차 업무도 해보셔도 좋고요. 뭐 기타 업무가 있는데 이 청소 직원이 갑자기 비번을 나갈 수가 있고 카운터 보조분이 갑자기 이제 비번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망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일 알바를 한번 해보십니다. 일일 알바를 여러 차례 한번 해보세요. 한 달씩은 못하겠죠. 왜냐하면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3년 후에 모텔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런 알바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맨 밑에 정말 어려운 일부터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 모텔이 괜히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구나. 내가 고용하게 되면 내가 임금은 지불하더라도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몸소 본인이 이제 피부로 느껴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유리합니다. 예,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렇게 한 3년씩 모아놓으면 몇십 번이 되겠죠? 네, 그걸 모아놓으시면 향후에 직접 사업자로서 창업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신다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간접 경험 뭡니까? 이제 간접 경험은 여러분께서 이제 조력자를 찾으셔야 돼요. 조력자.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백이 되고 나한테 정말 유효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누군지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요. 정보가 지금 홍수로 나와요. 홍수. 막 밀려듭니다. 어떤 정보든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취할 수가 있어요. 단, 뭐냐? 이게 정말 좋은 정보인지 거짓된 정보인지 여러분께서 이제는 구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나에게 유용한 정보는 아니고요. 모든 정보가 다 진실된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진실된 정보는 무엇이고 거짓된 정보는 무엇인지 정확히 걸러내실 줄 아셔야 되고요. 나한테 유용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 조력자를 만났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라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호텔 황제가 나한테 정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조력자라고 판단하시면 제가 강의마다 드리는 팁을 드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보실 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우리가 좀 빨리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어떤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를 목록화하고 조금씩 있는 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선을 이어서 만들어 놔서 어떤 개요식으로 정확하게 이거를 정리해서 한 권의 노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향후에 모텔이나 호텔을 취득하고 보유기간 동안 운영하시고 또 향후에 처분할 때까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조력자를 한 번 정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만나보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당장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요건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정보를 보시고 혼자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거기를. 예, 안에까지 내부까지는 못 들어가 봐도 밖에서 외부도 한번 보시고 실제 상권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좀 발품을 파르셔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서 발품에 판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노하우를 이렇게 축적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취득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호텔 황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매매 전에 3년 후죠. 3년 후에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기 전에 임대를 하는 건 어떠냐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제 임차를 하는 거죠. 호텔이나 모텔을 임차해서 임차인 지위로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경험이 좀 쌓일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3년 후에 이제 취득을 해서 운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모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게 좋다. 아니면 매매를 취득하기 전에 임대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모텔을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좋다. 뭐 좋고 나쁘다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임대를 하시든 우리 그 고객님처럼 매매를 할 수 없는 조건인데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하고 나중에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사업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임대를 해서 경험을 쌓은 후에 3년 후에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 임대를 한다. 그냥 임차라고 적을게요. 임차를 한다. 임차를 한다. 보시면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이라고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있죠.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제 이제 재생 목록의 항목이 이렇게 보시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침체돼 있어요. 그러면 월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작년에 비하면 월 매출이 하락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평균적으로 놓고 봐도. 그러면 월 매출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하락하는 구조죠. 임차인 입장에서 수익률은 하락하는 구조예요. 그럼 수익률이 하락하는 구조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하락하는 만큼. 그래야 임차 수익률이 보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월 매출 하락분 만큼 월세가 하락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상계가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를 하락한 부분을 본인이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또 이제 보증금 문제도 말이죠. 보증금 보존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증금이 이게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 보증금 보존이 수익률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임대인이 말이죠. 임대인이 요즘에 보시면 임대인이 대부분 호텔 황제도 말씀드리죠. 최대 융자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래요. 최대 융자를 받으면 어떻다? 임차 보증금 보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최대 융자를 대출해준 대출자도 원금 회수가 100% 어려운 상황인데 2순위, 후순위로 밀려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보전이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이게 임대거든요. 임대. 여기 세입자분들이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한번 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좋아요. 우리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업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정리하시고 임대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이제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보증금 보전을 받는 물건도 찾기가 어렵거니와 또 임차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물건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임차를 해서 모텔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이 경험도 말이죠. 담보를 제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무조건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과 월세를 담보로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현재 시점에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본인 걸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3년 후에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을 이렇게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철저히 하시면은요, 운영한 시점이죠. 여기가 이제 계약이래요. 매매 기준 계약일. 여기가 이제 잔금일이죠. 네. 잔금일부터 이제 운영이 시작하시는 거죠. 시작하시는데 준비가 이렇게 철저히 되신 분들은 딱 3개월만 운영하셔도요. 기본 개념은 딱 잡으십니다. 3개월만 운영하셔도 최대 6개월. 네. 6개월만 운영하셔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래서 호텔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만 이렇게 하셔도 경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경우의 수죠.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인의 이제 노하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경험을 하시는 거고요. 어떠한 조력자도 없이 또는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도 없이 오픈을 딱 했을 때는 이 최소한 이게 1년 걸립니다. 1년. 최소한 1년. 계절이 한 바퀴 딱 돌아와도 개념이 안 잡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개념을 못 잡으면 말이죠. 그동안 매출이 많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매출을 다시 올린다고 한들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한 번 떨어진 매출은요,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채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30억씩 해당되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취득하시는 것보다 우리 지금 상담해 주시는 우리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뢰인님처럼 사전에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도 해보시고 시간에 대한 활용을 하셔서 향후에 취득하는 시점부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만 운영하셔도 기본 개념은 100%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미리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의뢰인님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임차 수익이 좋다면 지금도 하시라고 좀 권유를 드리겠는데 지금 임차 수익이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러는데 굳이 경험 삼아 보증금 월세를 담보로 해서 경험 삼아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현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매출을 속아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보증금을 다 손실 보고 나오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매만이
그 보증금 손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안 나오면, 그쵸? 계약 기간 2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월세 대비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보증금 다 까먹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경험을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이 담보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본 일단 확보가 되셔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순간에 거의 다 제거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뭐 빠르면은 다음 주, 뭐 늦으면은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내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 오시면 또 구체적으로 또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 모텔이죠. 네. 모텔인데 본 물건은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죠. 아파트 한 동에 호가 30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각자의 소유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12층까지 있죠. 네. 지하 2층, 1층 해서 이제 지상 1층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12층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중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8층, 9층, 10층만 모텔입니다. 8층, 9층, 10층만 모텔이에요. 그래서 8층, 9층, 10층 여기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 우리 아파트도 한 동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바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9088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2년 9월 27일 날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그 중에 8, 9, 10층만 모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711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215평인데요. 여기에서 대지의 소유권은 대지권 비율로 가겠죠.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권 215평 중 대지권 비율로 대지 면적을 차지하는 거고요. 연면적은 1283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388평인데요. 이건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8층, 9층, 10층의 연면적이 388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가는 현재 30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융자가 19억인데요. 최대 융자 26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인수가 6억으로서 본 모텔을 취득할 수 있겠죠. 월 매출 5천만 원씩 꾸준히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33개. 주차장은 여기 지하에 1, 2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는 충분하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428만 4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1416만 1983원에 해당되는 경남 창원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해당 물건은 리모델링이 완료됐습니다. 2020년 올해죠? 올해 봄에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됐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가 투자됐냐 이렇게 확인했더니 6억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요, 우리가 이제 먹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객실 33개 중에서 창문이 없는 방을 우리가 먹방이라고 이렇게 사례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실 33개 중에 창문이 없는 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확인이 좀 중요한데 해당 물건은 먹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8, 9, 10층이 모텔인데 8층에 대한 평면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8층입니다. 8층. 예.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들어오는 입구다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고 예. 이쪽이 예. 계단, 주계단, 이쪽이 네, 비상계단 이렇게 있고요. 이제 8층이죠?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제 객실이겠죠? 이렇게 예. 객실이면 이쪽에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 그죠? 창문이 있고 또 이렇게 예. 객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객실이 있겠죠? 이게 창문에 벽 쪽에 이제 창문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이 바닥 면적 8층에 이제 연면적이 8층 연면적이가 좀 넓어요. 넓으면 이쪽에도 이렇게 객실을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복도고요. 복도 이렇게 있고 네. 이쪽이 뭐 이제 카운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 그러면 이제 여기 방을 우리가 4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쪽에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방은 객실 4객실은 창문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걸 먹방이라고 해요. 먹방. 그러면 객실 단가가 창문이 있는 방, 창문이 있는 방은 객실 숙박 단가가 만약에 6만 원이다. 6만 원이다. 그러면 이 먹방은 6만 원을 못 받겠죠. 이런 방은 뭐 4만 원 내지 5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먹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느냐? 객실 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먹방만큼.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을 취득하실 때에는 반드시 객실 중에 먹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합 건물은 말이죠.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주차를 이제 고객님이 올라오세요. 제가 이제 손님입니다. 제가 8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차 키를 주면서 우리 직원분한테 제 차 파킹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손님들이 직접 주차를 하고 8층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8, 9, 10층이 모텔이면요. 가장 낮은 층이 카운터가 있습니다. 네, 8층으로 올라와요.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고. 그러면 지하 1층이나 지하 1층이나 2층에 본인이 직접 주차하고 올라오는 시스템이에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주차가 해결돼요. 주차가. 네, 주차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차가 해결된다는 거는 네, 모텔 업무 중에 주차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주차가 복잡한 데는 60%, 70%, 80%까지 차지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 업무가 6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주차만 안 해도 직원들이 할 업무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네,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네, 상대적으로 임금을 네, 타 업소에 비해서 적게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이직률이 하락합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하락하는 것은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죠? 단골 손님이 오시는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 단골 손님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객실 판매가 쉽겠고요. 역시 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니즈를 만족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해당 모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직률이 높으면 우리 손님들이 딱 보면 압니다. 여기는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 그러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해당 모텔을 단골로 하려다가도 단골을 잘 하질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과 이직률, 이 두 가지가 임금이 일반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이직률이 하락하면 어떤 구조입니까?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 직원 말이죠. 청소 직원이든 카운터 직원이든 지배인이든 간에 이 이직률이 높으면 이 사업자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한 5명 정도 고용을 했다. 그러면 한 2명 정도, 2명 정도는 꾸준히 일을 하면 나머지 3명이 이직을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데 이 2명이 이끌고 가면 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2명이 많이 이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직원이 이직률이 높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숙박업은 말이죠. 직원들의 이직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직률이 높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여러분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했는데 1년도 보유하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 직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럽니다. 직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수익률은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직원들이 너무 속썩여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중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집합건물 중 구분 건물은 상대적으로 이중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론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이죠. 3계층이 모텔이죠. 3계층. 8층, 9층, 8, 9, 10층. 그죠? 8, 9, 10 3계층이에요. 그럼 확실히 일반적으로 33개인데 단독 건물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단독 건물이면은 몇 층일까요? 객실이 33개면 지하는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층, 2층, 3층, 4층, 5층, 한 6층 정도 됩니다. 6층 정도. 6층 정도 돼요. 이렇게 해야 객실이 한 33개 정도 나오거든요. 최하 5층입니다. 그러면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5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층이라고.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 동선이 이렇게 길죠? 2개 층이 더 있는 거니까 집합 건물은 3개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선이 상대적으로 짧죠.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동선이 긴 데가 일하기가 편할까요? 동선이 짧은 데가 일하기가 편할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에는 동선이 짧은 데가 근무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중률이 또 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호텔, 모텔에서 청소하고 카운터 보고 지배인 볼 때는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1층 로비 자체가.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8층 로비 있지 않습니까? 이 8층 로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단독 건물도 내부에 있는데 1층에 있다 보면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그래서 수익률을 더 안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독 건물보다는 집합 건물은 조금 상대적으로 선호 호감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처분할 때에는 소요 기간이 단독 건물보다는 조금 더 길게 소요될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1층, 2층부터 객실인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 1층은 이제 카운터, 로비에다가 주차장이 있고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면 2층부터 5층까지 객실인데 한 층의 객실이 벽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배관 자체가 상당히 설계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제1종 근생이 될 수도 있고 제2종 근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이 뻥 뚫려 있어요. 한 층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객실을 만드는 거죠. 객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방음 같은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독 건물에 비해서 방음 같은 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단독 건물은 이 객실과 객실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우리가 칸을 막죠. 네. 그런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벽돌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판넬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판넬로. 그러면 이 소음이 조금 더 전달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뭐 장단점은 있는데 수익률은 일반 모텔보다는 집합 건물이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매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독 건물은 가격이 높고요. 집합 건물은 가격이 좀 쌉니다. 단독 건물에 비해서. 만약에 해당 상권이 똑같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월 매출 5천만 원이면 단독 건물은 한 33억 정도 매가가 갈 거고요. 이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30억이 간다는 거죠. 네. 왜?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권 비율로 우리가 취득하는 거고 건물 자체를 공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전용 면적도 있고 공유 면적이 있죠. 우리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런 공유 면적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공유 면적이죠. 공용 면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은 금액인데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집합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나는 단독 건물 수익률은 좀 떨어져도 나는 보유 가치가 있는 단독 건물을 나는 선호한다. 또는 나는 보유 가치는 좀 떨어져도 보유 기간 동안 나는 수익률을 더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높은 나는 집합 건물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각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취득하시는 거고요. 전국에 또 분포되어 있는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중에 예를 들면 뭐 대단한 하자가 있는 거는 공실일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그죠? 휴업 상태인 모텔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유권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자 지급. 제가 말씀드린 24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자율이 4.8%입니다. 4.8%. 1년에 1억 1,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네,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960만 원이죠. 네, 960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6억 투자하시죠? 네. 6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5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1,550만 원입니다. 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남이죠. 창원에 입지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인데요. 올해 리모델링이 완료됐고 기대 수익률이 31%에 해당되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